안녕하세요. 잠시 이제 휴식을 갖고 바드로움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칠판이 이렇게 저기 한데 여러분한테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안 봐도 이 노래를 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 안 비치면서 이제 제가 계속 노래를 부를 겁니다. 차산의 증가는 왼쪽에 차변에 부채 작은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차변 대변 붕괴는 거래의 반요소. 오늘 이제 어떤 분들은 벌써 외우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못 외우신 분이 있을 겁니다. 꼭 외우셔서 계속 응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외상매출금은 그 특징이 우리 거래소 외상매출금을 이제 발생했을 때 우리 매출채권에서 상품을 팔고 거기에 대한 우선 매출채권을 공부했을 때 매출채권 상품 팔았죠. 상품 팔 때 매출했으면 뭐가 생겼어요?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또는 매출 환입 이거에 살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상품을 중요한 것만 말씀드립니다만 상품의 그 외상을 매출금을 이제 양도하는 즉 팩토링에 대해서 그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산은 이제 이렇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나누고 유동자산은 당자자산과 재고자산 나누고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나눈다. 지금 당자자산을 공부하는데 당자자산 속에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수취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다 그랬습니까? 이제 단기 투자자산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런 걸 기타의 당자자산 이렇게 이제 크게 제가 중간 크기 중간이라 하죠. 중간으로 이렇게 이제 중간 단계에서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드로움을 보겠습니다. 이 바드로움, 요 바드로움은 우리가 음이지 않습니까? 바드로움은 이 자기가 음을 이제 소위 약소음하고 이제 환음도 관계 없습니다만은 이 약소음이 이제 뭘 발행했을 때 발행 시하고요. 그 다음에 받을 때 자기가 발행하는 거하고요. 받으려면 수취할 때하고 이게 달랐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발행한 걸 내가 받으면은 뭘로 처리하냐면은 받으러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변에 받으러움. 뭐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이제 상품 뭐 이렇게 매출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산문법으로는 매출이요. 상품 계정으로 상품, 실무에서 그냥 합쳐가지고 그냥 상품 매출 이렇게 프로그램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상품 소위 말하는 지급어음을 발행했어요. 발행하면 뭐예요? 어음을 발행하면 내가 상품에서 지급어음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바꿔 써야 되는데 지급어음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죠. 이렇게 해서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뭐 했습니까? 뭐 상품을 샀으니까 뭐 상품이라고 좋고요. 또는 매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상품 사오고 이러한 것이 바드러움입니다. 자, 바드러움은 계정 과목이에요. 뭐냐? 약소금이나 환어음의 계정 과목이 바드러움이다. 이렇게 했으면서 이제 책을 보시면서 반대는 지급어음. 그래서 바드러움을 발생할 때는 책을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매출의 발생, 수취할 때 차변에 바드러움, 대변에 매출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바드러움 매출. 어음을 회수했을 때는 뭐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을 때는 차변에 어음으로 회수했을 때는 차변에 바드러움,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선일자 수표를 취득했을 때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잘 드문 경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일자 수표로
선일자 수표는 뭐예요? 당자 수표가 날짜가 굉장히 앞서서 뭐 2달, 3달 앞서서 이렇게 수표를 발행합니다. 이런 수표를 우리가 취득하게 되는데 이 수표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차변에 받으럼, 받았으니까 받으럼, 두 번에 상품을 팔았으니까 매출 같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매출도 좋고요, 뭐 상품도 좋고요. 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선일자 수표도 매출 채권에 수치 받는 것과 같은 계정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다른 줄 알고 잘 몰라서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을 할인하는 겁니다. 디스카운트라고 소위 하는데, 이때 어음을 할인할 때는 받을 어음을 가지고 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인료를 지급합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첫째, 어떤 경우냐, 자기가 양도했으면은 어음을 할인받기 위해서 양도했으면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되고, 그 하나의 가정 경우입니다. 제약 조건인데, 두 번째가 이제 자기 받은 사람은 자기 어음을 받은 사람은, 즉 받을 어음입니다. 그 어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판 사람, 즉 양도인은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됩니다. 자기가 팔아놓고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이제 어음의 배서입니다. 책으로 볼까요? 어음의 배서는 뭐냐면, 이 배서가 무슨 뜻이냐면 거기 한문이 없죠. 등배자거든요. 뒷면이란 뜻입니다. 뒷면에다 글씨를 써요. 내가 이 어음을 여러분한테 준대. 이 어음이 등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뭘 쓸까요? 이름을 써야 되겠죠. 전화번호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주민등록번호 썼는데 생년월일 같은 걸 쓰거나 주소를 쓰거나 뭐 이런 걸 쓰게 되겠습니다. 이런 걸 써서 상호도 쓰고 이런 걸 써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회사에서 당신한테 어음을 준다. 즉 할인할 때 뒤에다가 배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매출채권입니다. 매출채권을 보겠습니다. 그 매출채권의 평가입니다. 자, 매출채권의 평가는 우리가 이제 어떨 때 매출채권의 평가냐면 외상 매출금을요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서는 보통 1% 정도를 못 받게 한다 이렇게 해서 1% 정도를 못 받게 되니까 그 리스크 때문에 충당금 좀 미리 충당금을 설정하면 그 충당금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대손 충당금입니다. 이런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을 지금 하는데, 하나는 대손 충당금 설정법이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법. 그냥 충당금 설정법 줄여서 대손자 생략하고 충당금 설정법 이렇게도 하고, 요걸 직접 안 하기 때문에 간접법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충당금 설정법, 이게 가장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설정법은 이 매출채권에 대해서 그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자, 충당금 설정시를 보겠습니다. 이 설정시, 충당금을 설정할 때 설정은 어떡하냐? 대손 충당금 설정시. 자, 영업 비용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영업 비용인 경우 있어요. 영업 비용의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영업 외 비용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수익도 똑같이 영업 외 비용인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중에 볼 때는 영업 수익으로 보고도 되고요. 영업 수익인 경우
또 영업 외 수익인 경우 같이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항상 페어, 싹을 이루고요. 쌍을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이제 부족해서 잔액이 그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그 설정된 잔액이 부족해서 첫째 추가 설정합니다. 추가 부족했으니까 추가 설정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넘치는 게 너무 많이 해서 설정된 겁니다. 이 과잉된 겁니다. 이건 부족해서 추가라고 하고 부족해서 추가를 하는 것이고 잔액이 이미 설정된 잔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설정하는 것이고 이건 과잉 설정했습니다. 분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떨 때냐면은 우선 첫 번에 추가 설정할 때는 차변에 대손상각비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이 대손 앞으로 발생할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대손금이라 이제 세법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상 매출금이나 이런 것은 이제 외상 매출금 또는 이제 바드럼이 되겠죠. 바드럼 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이제 두 개 다 될 수가 있고 두 개 다면 매출 채권이라 그럽니다. 대손 충당금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간접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책에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외상 매출금 따로 설정해야 되고 바드럼 따로 설정해야 됩니다. 코드 번호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실무에서 이론에서 그렇게 했는데 외상 매출금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관계없는데 바드럼 있고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딱 하나만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걸 우리는 낭패라고 그럽니다. 교재들이 많은 책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오는 것이니까 앞으로 여러분께서 분기할 때 외상매출금, 바드러면 바드럼 대손 충당금 이렇게 꼭 써주시는 습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하면 실무에서는 시험에서는 합격할 수 있어도 실무에서는 다시 곤욕을 치르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였어요? 너무 많이 설정이 됐으니까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이라 그럴까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자 대손 충당금 차변에 쓰고요. 대변에 뭐가 될까요? 대손 그 금액 추가된 것 너무 많이 한 건 그 1%를 초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초과한 부분은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분개하냐면 여기는 이제 영업 외 수익으로 잡는 겁니다. 영업 외 수익으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충당금은 원래 외상매출 대손 충당금 그 많이 설정된 것 만약 여기서 받으려면 바드럼 대손 충당금 이렇게 이걸 빼고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과서에 이렇게 잘 해놨으니까 여기서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외 비용의 경우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의 비용의 경우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죠. 기타의 채권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대여금, 선급금, 미수금.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여기서는 대손상각비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는 기타란 말 씁니다. 다시 말하면 상품 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대손상각비, 여기는 거래일 때 대손상각비, 여기는 기타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업의 비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대변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외상매출금이 들어가니까 아니죠. 여기는 이제 여러분 이제 미수금이라 뭐 여기서 미수금 또는 뭐가 들어갈까요? 뭐 미수금 또는 선급금 뭐 이런 것들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못 썼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뭐가 빠졌습니까? 여러분 발견해야죠. 간접법이라죠. 간접법을 공부합니다. 충당금 설정법이니까 여기다가 미수금, 대손, 충당금, 선급금, 대손, 충당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접법입니다. 즉 충당금 설정 시 이것은 또 여러분들 1급에는 안 나오지만 세무에서 전산 세무 1급이기에서는 이것이 나오고 전산회계에서는 이것이 나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분계를 자꾸 많이 하는 것은 실무에서 즉 실무 시험에서 분계가 계속 나오는데 분계할 공부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 지금 제가 강의한 거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는 이제 뭘 하냐면 충당금 즉 대손 충당금을 이제 추산액과 기말 잔액과의 차액을 대손 충당으로 환입하는 방법. 그리고 이 상거래라는 건 상품 매매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채권, 즉 매출 채권에서 발생하는 건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말잔액 비율법이 있습니다. 책을 볼까요? 이 기말잔액 비율법은 말이죠. 외상매출금 그 기말잔액에서 과거의 경험률에 의해서 대손 추정률을 곱합니다. 즉 공식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가 이제 기말잔액 비율법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말잔액 비율법. 전산액의 1급이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말잔액 비율법은 안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문장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말잔액 비율법은 외상매출금 기말잔액. 자, 외상매출금으로 합시다. 자, 하나만 다루겠습니다. 바드럼도 써도 좋고요. 요 기말잔액을 여기다가 대손 책에 뭐라고 썼어요? 대손 추정률이라고 그랬어요. 대손 추정률. 자, 대손 추정률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대손이 이렇게 했다 해서 이 대손 추정률은 경험률입니다. 대손 경험률이에요. 이렇게 과거에 얼마 했으니까 그걸 평균 내가지고 만든 과거의 경험률입니다. 이건.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하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거 곱했으니까 뭘 빼주냐 하면은 대손 충당금 잔액을 합니다. 만약 외상 매출금이라면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줍니다. 이미 설정된 금액이에요. 요것은 설정된 금액을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추가 설정해야 될 금액이 나온다 이겁니다. 추가 설정해야 될 금액. 추가 설정해야 할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외상 매출은 기말잔액에다 대손 추정률을 곱한 것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딴 말로 말하면 대손 추산액이라고 합니다. 대손 추산액. 그러니까 추정률하고 대손 추정률은 비율이거든요. 이건 퍼센트로 됐고요. 추산액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액으로 환산한 겁니다. 예상 매출 기말 잔액이다. 그러면 이게 보통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런 평균을 낸 것이 대손 추정률이 나오겠죠. 그래야 그걸 곱하면 추산율입니다. 요걸 적용해서 대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하는 방법을 기말 잔액 비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분개를 해볼까요? 첫째, 책에 보시면 자 37쪽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기말 대손 설정시 그랬어요. 그러면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시예요. 자,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시는 어떻게 분계가 됐어요? 대손 삼각비로 분계 됐죠? 차변에 대손 삼각비. 계산만 똑같은데 여기서 똑같아요. 대손 삼각비. 근데 뭐가 다른다?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추산한 금액이. 여기는 아마 세법에서는 1%고 그 금액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손율을 곱해가지고 추산액에서 빼준다. 요 비율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 이제 부족할 때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으로 하겠습니다. 책에는 매출채권인데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 이렇게 쓰면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기말에서 과잉 설정됐습니다. 과잉 너무 많이 설정을 시켰어요. 이럴 때는 이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차변에 외상매출금 너무 많으니까 환입을 시켜야 되겠었죠. 그래서 여기서 배우신 대로 대손충 환입을 하는데 외상매출금 여기 대변에 있던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요 놈을 차변으로 끄집어낸다. 대손충당금. 그냥 외상매출금 생략을 하면은 어느 건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꼭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뭐냐,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환입. 이건 영업의 비용이거든요. 영업의 수익, 죄송합니다. 대손충당금 환입 영업의 수익입니다. 이렇게 체계 처리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세 번째가 이제 이 외상매출금을 이제 받았어요. 하나만 더. 기중에 이제 돈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기중에 뭐가 생겼냐면 대손이 발생했어요. 즉 땡겨먹고 지금 도망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중이라는 건 뭐예요? 결산 전이나 기초 그 기중을 말한 겁니다. 뭐 7월 1일이든 6월 1일이든 뭐 2월 25일이든 기중에 대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책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살펴보죠. 이미 설정된 외상매출금만 가져가겠습니다. 책에 매출채권이라고 그랬는데 대변에 있던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을 일단 차변으로 대변에 있던 외상매출금을 요거 지금 얘기한 겁니다. 요 대손 충당금을 없애주는 것은 차변으로 뽑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차변으로 왔죠. 대변에는 뭐라고요? 발생했으니까는 외상매출금입니다. 자, 기중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설정된 충당금 서로 그 외상매출금이 이미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요. 또 하나는 뭐가 또 있냐면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발생할 때 이제 횟수불능으로 이미 삼각됐는데 그 이미 설정된 외상매출금을 초과하게 된 초과액이 있어요. 그걸 삼각비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이 있고요. 자, 초과액이 있어요. 외상매출금 이미 설정됐어요. 대손 충당금. 예를 들면 지금 띵겨먹어서 죄송합니다만 못 받게 되는 외상매출금이 10만 원이라고 지금 가정합니다. 자, 10만 원 외상매출금은 없어지죠. 그죠? 여기서 이제 설정을 했는데 10만 원인데 5만 원만 설정됐다. 그럼 5만 원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 5만 원에 대해서는 5만 원 추가로 설정합니다. 그때는 이제 없으니까 이미 설정된 금액이 충당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새로 이제 만들어서 하니까 이걸 우리는 대손 삼각비
5만 원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거 좀 어렵긴 어려워요. 생각은 천천히 하시면서 책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자 오늘 강의에서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각채권의 해수가 돼요. 이제 네 번째 상각채권을 해수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대손 상각을 시켜버렸어요. 못 받겠다 했는데 어느 날 또 시간 작년에 지났는데 1년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만나자 그러더니 말이죠. 죄송하다고 하면서 제가 일부지만은 외상 대금을 좀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요. 고맙죠. 이런 사람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사람은 다시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넘어져도 끝까지 갖겠다는 사람한테는 다시 외상을 줄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잠적했다 갑자기 나타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또 외상 달라 그러면 그거 주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 퇴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말이죠.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얻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해소를 했어요. 이미 작년이나 재작년 걸 해소했어요. 이미 다 대손 처리된 겁니다. 그래서 대손이라는 것은 대손 상각비로 다 처리해 버렸어요. 그리고 결산까지 다 마쳤어요. 근데 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이미 된 거 하고, 자, 우선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죠. 교재를 보시면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있어요.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이걸 분개합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걸 이걸 우리 역분개 시킨다 그러죠. 이렇게 된 걸 다시 분개를 한번 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왔으면 이제 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회수한 금액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은 요거에 대해서 없애주는 거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 대변으로 가고요. 매체건에서 만약에 현금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여러분들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뭐 대손 충당금 환입 뭐 이런 거 쓰지 마십시오. 그냥 외상 매출금에서 이건 이미 분개가 돼 있던 거니까 새로 이렇게 설정해서 요만큼 금액을 내보내고 현금으로 두 번의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매출적 회수에 관한 회계 처리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하죠. 단기 대여금이 있습니다. 책을 보시죠. 단기 대여금은 이 1년 이내에 기간이 1년 이내가 단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건 금전 대차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1년이 넘어가면 장기 대여금이라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단기 대여금. 여기에는 우리가 반대는 단기 차입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여는 대자는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미수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미수금. 미자는 뭐예요? 미수금 할 때 미자. 자, 여러분 여기서 미수금 여기 있습니다. 미수금 미자는 무슨 뜻이에요? 이건 아직 이런 뜻입니다. 아직 수금하지 못했다. 수금하지 못했다. 수금이라는 건 아직 받지 못했다. 수익금을 말합니다. 아직 수금하지 못한 돈을 미수금입니다. 기타 채권으로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미수금은 외상 받으름 같이 이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지워버렸네.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그 다음에요. 그럼 미수금 반대는 뭐가 될까요? 미지급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자, 그 다음에요. 미수 수익이 있습니다.
미수수익. 자, 미수수익은 조금 이따 하고 선급금을 먼저 하겠습니다. 선급금은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우리는 먼저 그래서 먼저. 그래서 이 선을 먼저 준 겁니다. 먼저 지급한 돈을 선지급금, 먼저 지급한 돈 이랬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계약금 또는 뭐 착수금 뭐 이런 명칭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걸 자산으로 기타 자산으로 기타 채권으로 남아지고 이걸 자산으로 설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서 이제 여기는 뭐 책에 나온 대로 보증금, 착수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책에 보시면은 미수수익을 보겠습니다. 미수수익은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경우, 인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인식, 발생주의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걸 인식이라고 합니다. 인식하는 건 경과 계정에 따라서 발생한 수익 중 미수로 계산된 경과적 채권 계정이다 그랬어요. 자, 경과 계정입니다. 경과적 채권 계정인데 줄여서 경과 계정 보시겠습니다. 이 경과 계정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채권이면 자산이잖아요. 채권하고 채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채권일 때는 여기에는 채권 경과 채권 계정일 때는 미수 수익이 됩니다. 그러고 채무로 볼 때는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요건 여러분 시험에 전산학 2급 공부할 때 보면 비용 계정이냐 이건 수익 계정이냐 이거 전부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건 자산 계정이죠. 자산. 이건 무슨 계정이죠? 미지급의 앞에 있는 미지급이니까 부채 계정이죠. 이렇게 특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맨날 나와요. 이건 감쪽같이 속이려고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경과 계정을 우리는 요것을 미수수익과 미지급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은 합쳐서 손익 결산 때는 결산에 가서 손익의 예상이라 그래가지고 손익의 예상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예, 오늘은 손익의 예상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 책 뒤에 가면 이제 결산 다루는 결산 때 가서 다시 그때 얘기하는데 오늘 힌트를 주는 겁니다. 경과계정 다룬 거 그때 손익의 예상이 있었구나. 여기 책에 지금 제가 뒷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급비용이 있습니다. 성급비용. 예. 자, 우리가 미수인데 성급비용이에요. 성급비용. 자, 성급비용. 요것도 이제 우리가 경과계정입니다. 경과계정이에요. 자, 성급금은 채권인 경우는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채권인 경우와 채무인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채권인 경우에는 자산인데 이거 선급 비용이라 그러고요. 비용이 아닙니다. 선급금 생각해서 선급 먼저 줬으니까 선급 비용이라 그러고 채무일 때는 선수 수익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수익이 아니죠. 먼저 줘서 부채죠. 그래서 이건 부채로 처리합니다. 이것은 자산이 되겠죠.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어떤 것이 예를 들까요? 하도 많으니까 수익 계정을 미수, 임대료 첫 시간에 배우셨죠? 미수, 임대료는 수익이잖아요. 미수, 이자를 받았나요?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미수, 수익, 자산이잖아요. 자, 수수료를 됐죠? 수수료 수익이죠. 그러니까 미수, 수수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은 많잖아요. 미지급, 급여, 미지급. 여기다 그 비용 계정만 다 넣으면 돼요. 미지급, 광고선전비, 미지급, 생활과 미지급, 보험료.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선급 비용도 말이죠. 선급, 비용자 다 넣으면 돼요. 선급 보험료, 선급 광고선전비, 선급 복리후생비. 비용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자, 채무인계의 수익 보십시오. 선수 이자.
이자를 먼저 받았어요. 부채잖아요. 선수 임대료를 먼저 받았어요. 선수 수수료를 먼저 받았어요. 선수 수수료.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이 결산 때 가서 경과 계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시간이 되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손익의 이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요 결산 때 가서 손익의 이연과 예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선급금하고 선급비용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선급비용은 단기에 설정돼요. 책에 보시면은 그때그때 상거래에 의해서 이런 설정됩니다. 그리고 한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종의 선급비용은 보험료 같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 줬어요. 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자산 남아지고 시간이 경과하면 비용이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선급비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냥 선급금으로 잡아준 데 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약금조로 준 거고, 이것은 뭡니까? 비용으로 준 건데 아직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미수금과 미수수익은 어떤 차이입니까? 미수금은 못 받은 거예요. 이제 받게 되면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그때그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미수금 상품 이해익 계정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수수익은 우리가 임대료를 미리 죄송합니다. 임대료를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그 미수 임대료라 그러는데 이 미수 임대료를 못 받았는데 받게 되면은 예상이니까 받게 되면은 이제 수익으로 잡고 못 받게 되면은 미수 임대료라는 자산으로 남아지는 겁니다. 뭐 여기다가 계속 계정 과목을 넣습니다. 이건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나도 몰라요. 이걸 1년 이내에 되면은 미수 수익은 어디다 치면 돼요? 유동자산으로 넣으면 되고 1년이 넘어가면은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부채도 똑같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선급비용은 1년 이내에 비용이 되는 것이 일반이지만 1년 이후에 비용이 됐을 때는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한다. 그래서 장기 자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여러분과 같이 매입 채무 39쪽의 매입 채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힘들지만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